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줄곧 한국 전차는 독일 부품을 조립해서 파는 아류작일 뿐이라며 조롱해왔던 독일. 특히 전차의 심장인 엔진과 변속기만큼은 독일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와의 계약한 전차가 국산 엔진과 국산 변속기를 장착한 K2PL 전차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독일 언론은 믿기 어렵다, 과장된 발표다라며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확인한 독일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제 독일을 넘었다, 전차의 심장마저 스스로 뛰게 만들었다 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가 깔보던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점령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하일리 브라우어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에서 평생을 바쳐 120mm 전차포를 개발했던 사람이죠. 40년 가까이 독일 방산업계에서 일하며 세계 최고의 전차포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기술력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은퇴한 지금도 군사분석가로 활동하며 세계 각국의 군사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베를린 군사포럼에서 강단에 서 있었어요. 웅장한 컨벤션 홀에는 수백 명의 청중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독일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었어요. 나토 관계자들과 각국 국방부 인사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현대 전장에서 전차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집중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전차는 더 무거워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취약해졌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각국의 전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2부터 미국의 에이브람스까지 다양한 전차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들 전차는 모두 70톤이 넘는 거대한 철덩어리입니다. 기동성은 떨어지고 연료 소모량은 엄청나죠. 청중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만드는 전차들을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국 K2 전차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검은색 위장도색을 한 K2의 모습이 위풍당당해 보였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의 K2 전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자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만요. 저는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엔진은 독일 MTU 디젤 엔진입니다. 변속기는 독일 랭크 제품이에요. 슬라이드에 각 부품들의 원산지가 표시되었습니다. 화력 통제 장치의 핵심 부품들도 독일과 프랑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포탄도 독일 기술을 베낀 것이고요. 회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독일인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결국 독일 부품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조립품에 불과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동차로 치면 현대자동차가 독일 엔진을 넣고 독일차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아류작들이 세계 시장에서 저가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독일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베껴서 반값에 팔고 있습니다. 더욱이 드론 시대가 도래한 지금 전차는 하늘에서 날아오는 작은 드론 하나에도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가 몇백 달러짜리 드론에 격파당하는 현실을요. 슬라이드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파괴된 전차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포탑이 날아간 러시아 전차들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T-72, T-80, 심지어 최신의 T-90까지도 드론 공격에 무력하게 당했습니다. 청중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드론과 미사일의 시대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철덩어리에 수억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작고 민첩한 무기체계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이 만드는 전차는 더더욱 무의미하죠. 독일 부품으로 조립한 것을 가지고 무슨 자주국방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젊은 여성 기자였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전형적인 독일 여성이었어요. 박사님,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를 1천여 대나 수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폴란드의 K2 전차 대량 도입 소식은 저도 들었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이론에 맞지 않는 현실이었거든요. 아, 그건 말입니까?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2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에 비해 성능은 떨어지지만 값이 싸니까 선택한 거겠죠. 목구멍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폴란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차선책을 선택한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기자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기자의 목소리에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전차를 선택할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보니 기자 말이 맞았어요.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받는 나라가 성능을 무시하고 가격만 볼 리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터키도 한국의 엔진과 변속기 기술을 도입해서 알타이 전차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자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이 독일 부품에만 의존한다면 터키의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독일 부품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는 더듬거리며 답했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독일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청중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다른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노르웨이도 K2 전차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평생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군요. 사회자가 나서서 강연을 마무리했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독일 부품에만 의존하고 있는 걸까?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 관련 기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과 자동장 전장치에 대한 호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한국은 아직 독일을 따라올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 현실 사이에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말이에요. 그리고 제 평생의 신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그 젊은 기자의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폴란드가 정말 단순히 가격 때문에 K2 전차를 선택했을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중 독일의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급성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송국 스튜디오는 차가운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긴장이 되더군요. 박사님, 최근 한국 방산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진행자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준비해온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봐야 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K2 전차를 예로 들어보죠. 겉보기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엔진은 독일 MTU, 변속기는 독일 랭크입니다. 핵심 부품들이 모두 독일 기술이에요. 결국 K2는 독일 기술에 기대는 조립품일 뿐입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아직 독일을 따라오기에는 한참 멀었다고 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특히 파워팩 기술에서는 독일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은 파워팩은 전차의 심장과 같은 부품은요.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독일의 50년 노하우를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진행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터키에 파워팩 기술을 수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금세 답변했습니다. 그것도 결국 독일 기술을 전수받은 것을 다시 넘겨준 것일 뿐이에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자인 엘레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30대 중반의 똑똑한 여성 군사학자였어요. 저보다 한 세대 젊지만 군사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했습니다. 교수님, 방송 잘 봤습니다. 엘레나가 말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자료 좀 보시겠어요? 엘레나가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어로 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물론 독일어로 번역된 버전이었죠. 한국이 국산 변속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입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S&T 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EST15K라는 변속기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엘레나가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이미 K2 전차에 장착해서 시험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변속기가 독일 랭크 제품과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과장된 내용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단시간에 변속기를 개발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엘레나는 계속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이것도 보세요. 새로운 기사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한국이 파워팩 완전 자립을 이뤘다는 내용입니다. 국산 엔진 DV17K와 국산 변속기 EST15K를 결합한 파워팩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변속기는 고도의 정밀 기술이 필요한 부품이에요. 독일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만든 기술을 한국이 그렇게 쉽게. 그때 엘레나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터키 알타이 전차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화면에는 터키 알타이 전차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터키가 한국에서 도입한 것은 단순한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파워팩 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미 터키 내에서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엘레나, 이 자료들이 정말 믿을 만한 건가요? 네, 여러 군사 전문지에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엘레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특히 폴란드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국산 파워팩 때문이라고 하네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방송에서 한 말들이 교수님, 한국을 과소평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도 독일만큼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간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엘레나, 혹시 한국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가서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레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교수님, 마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일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는 공문이 왔어요. K2 전차와 차세대 전차 기술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독일을 따라잡았을까? 그럼 신청해보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엘레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평생 믿어온 신념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는 말이에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독일 기술을 따라잡았을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담당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국방과학연구소 기갑연구본부장 박정우입니다.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악수를 청했어요. 생각보다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우 본부장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내일 현대로템 연구소에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보여줄 게 있을까?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현대로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연구소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거대한 건물들과 시험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한국의 연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본부장과 함께 현대로템 수석 엔지니어 이선미가 소개되었어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놀라긴 뭘 놀라. 독일 기술을 베낀 걸 자랑하려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K2 전차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먼저 K2 전차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3차 양산분부터 완전한 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국산 엔진 DV17K와 국산 변속기 EST15K를 결합한 파워팩입니다. 화면에는 파워팩의 단면도가 나타났어요. 구조가 독일 MTU 랭크 파워팩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것은 독일 기술을 복사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선미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완전히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독일 MTU 엔진보다 연비는 15% 향상되었고 출력은 동등한 수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단시간에 그런 발전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박사님,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말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차세대 전차 K세 개념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미래형 전차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전차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K3는 무인 포탑을 채택합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승무원은 모두 캡슐형 조종석에서 보호받으며 원격으로 포탑을 조작합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무인 포탑이라고요? 그럼 고장나면 어떻게 수리하죠? 원격 진단 시스템과 자가 수리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답했어요. 다음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AI 기반 드론 요격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화면에는 전차 위에 설치된 소형 레이더와 기관포가 보였어요. 자동으로 접근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합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AI가 새와 드론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하늘에는 새들도 많은데 모든 걸 다 쏴댈 건가요? 이선미 엔지니어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이미 새와 드론을 구분하는 AI를 개발했습니다. 비행 패턴, 속도, 전자기 신호등을 종합 분석해서 9.7% 정확도로 구분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30mm 전차포도 개발 중입니다. 박정우 본부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독일이 130mm 포를 먼저 개발했지만 아직 완성형 포탄을 만들지 못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저희는 포와 포탄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에너지 관통탄 APFSDST의 관통력은 기존 120mm 포탄보다 40%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니. 또한 K3에는 수소연료 엔진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계속 설명했어요. 소음을 크게 줄이고 연료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소연료 엔지니어, 저는 되물었어요. 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동차 기술을 군용으로 활용한다는 발상이 신선했어요. 스텔스 차체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기존 전차의 30% 수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가능한 기술입니까?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직 개념 연구 단계인 것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박정우 본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내일 시험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말로만 설명하면 믿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이선미 엔지니어도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K2 전차의 국산 파워팩 성능도 직접 보시고 AI 드론 요격 시스템도 시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내일 가면 허점이 드러날 거야.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을까?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그냥 허풍이 아니라 실제 연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실제로 본 게 없잖아. 내일이 진짜 승부처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정말로 한국이 독일을 따라잡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그 정도 수준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오늘 실체를 확인하게 되겠군. 현대로템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K2 전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위장 도색을 한 전차들이 이풍당당하게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박사님, 저기 보이는 전차가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2입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가장 앞쪽 전차를 가리켰습니다. 겉보기로는 기존 K2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어요. 정말로 독일 부품 없이 움직인다고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선미 엔지니어가 전차 옆으로 안내했어요. 엔진실을 열어보니 파워팩이 보였습니다. 구조는 독일 제품과 비슷했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이 달랐어요. DV17K 엔진입니다. 1500마력 출력의 연비는 기존보다 15% 향상됐어요. 이선미 엔지니어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속기는 EST15K로 전진 8단 후진 3단입니다. 저는 파워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독일 제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을 수 없었어요. 실제로 주행해 보겠습니다. 한국군 전차병이 전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시동되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음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게 가속하더니 순식간에 속도를 올렸습니다. 급선회, 급정거, 언덕 오르기까지 완벽하게 해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우 본부장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독일 부품 없이 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구성은 어떨지 의문입니다. 저는 억지로 트집을 잡았어요. 독일 부품만큼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미 5만 킬로미터 주행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독일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을 확인했어요. 다음에는 사격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5km 떨어진 목표물을 맞춰보겠습니다. 전차포가 목표물을 향해 조준했어요. 설마 한 방에 맞추겠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폭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됐어요. 5초 후 멀리 있던 목표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확히 중앙을 명중시켰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에너지 관통탄 APFSDST입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설명했어요. 관통력이 기존 120mm 포탄보다 30% 향상됐습니다. 독일도 아직 이런 포탄은 완성하지 못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말로 독일이 완성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먼저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때 엘레나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터키 소식도 들으셨나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무슨 소식이요?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한 파워팩 기술로 알타이 전차가 완성됐대요. 엘레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터키 알타이 전차가 시험 주행하는 영상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터키가 이 기술로 제3국 수출까지 추진한다고 하네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터키를 거쳐 다른 나라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니. 교수님이 무시하던 그 변속기 기술 말이에요.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터키 알타이 전차 수출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AI 드론 요격 시스템 시연이 있었습니다. K2 전차 위에는 작은 레이더와 기관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금부터 드론을 날려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작은 드론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몇 마리 새들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전차의 레이더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기관포가 움직이더니 드론만을 정확히 겨냥했어요. 타타타타 짧은 사격으로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새들은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경악했습니다. AI가 비행 패턴과 전자기 신호를 분석합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설명했어요. 새와 드론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드론은 아무래도 전자 부품에서 나오는 신호가 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을 실현해낸 거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전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발했습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이에요. 마지막으로 130mm 전차포 시연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포탄이 7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어요. 목표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관통력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균지라 명강 기준 800mm 이상입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답했어요. 현존하는 어떤 전차 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죠.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앞서 있는 분야가 이렇게 많다니. 시험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제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우 본부장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평생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엘레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교수님,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40년간 쌓아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험장에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또 다른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직접 K2 전차에 탑승해 보시겠습니까? 박정우 본부장이 물어봤어요. 전차포 개발자시니까 승무원 관점에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독일에서도 레오파르트2에 탑승해 본 적은 있었지만 한국 전차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러죠. 한번 타보겠습니다. K2 전차에 올라타니 내부가 생각보다 넓었어요. 독일 전차보다 승무원석이 더 쾌적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AR 헬멧입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특수한 헬멧을 건네줬어요. 증강현실 기술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헬멧을 쓰자 갑자기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차 밖에 360도 전 방향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전차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실시간 영상을 보내줍니다. 전차병이 설명했어요. 밤에도 열화상 카메라로 완벽하게 볼 수 있어요. 그때 헬멧 화면에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이 뭔가요? 적 드론들입니다. 모의훈련 상황이에요. 갑자기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위에 설치된 기관포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가상의 드론들을 요격하기 시작했어요. 타타타타, AR 헬멧 속에서 드론들이 하나씩 격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저는 경악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차들이 드론에 당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기존 전차들은 드론에 무력했지만 K2는 다릅니다. 다음 시나리오가 시작됐어요. AR 화면에 적 전차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아군 전차들의 위치도 표시됐어요. 이건 네트워크 전투 시스템입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모든 아군 전차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한 전차가 발견한 적의 위치가 즉시 모든 아군에게 전달됐습니다. 지휘 전차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동으로 다른 전차가 지휘 임무를 이어받습니다. 전차병이 답했어요. AI가 최적의 지휘 전차를 자동으로 선택하거든요. 화면 속에서 지휘 전차가 격파당했어요. 그러자 즉시 다른 전차가 지휘 임무를 맡아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됐어요. 이건 혁명적입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전차가 단순한 화기가 아니라 전장의 지휘 허브가 되었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미래형 전차의 모습입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어요. 멀리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전차병이 외쳤어요. 그러자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어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했어요. 폭발 소리와 함께 화면에서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입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대전차 미사일과 RPG를 요격할 수 있어요. 저는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전차가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알던 전차가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 체계네요.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전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포탄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조준했어요. 다중 표적 교전이 가능합니다. 전차병이 설명했어요. 한 번에 최대 6개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요. 연속으로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쾅! 6개의 목표물이 거의 동시에 격파됐어요. 자동장 전장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작동했습니다. 장전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분당 15발까지 가능합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독일 전차보다 3배 빠른 속도죠.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이 독일을 넘어선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떠세요? 박정우 본부장이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이건, 저는 더듬거렸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차네요. 단순히 포와 장갑의 경쟁이 아니라 정보 전쟁의 플랫폼이 된 거군요. AR 헬멧을 벗고 나니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방금 경험한 것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독일 전차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독일은 아직도 전통적인 전차 개념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은 벌써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군요. 엘레나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인정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한국이 독일을 넘어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경험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거든요. 저는 평생 전차포 개발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전차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네요. 화력, 방어력, 기동력의 전통적 3요소의 정보력을 추가한 거군요. 박정우 본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박사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차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차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한국을 단순히 독일 기술의 아류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앞선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차에서 내린 후 저는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방금 경험한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40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엘레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저는 벤치에 앉아 멀리 보이는 전차들을 바라봤어요. 저 철덩어리들이 이렇게 진화할 수 있다니. 그때 박정우 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K3 차세대 전차의 실물 모형입니다. 박정우 본부장의 눈에 자부심이 어려 있었어요. 아직 시제품 단계이지만 핵심 기술들은 이미 검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연구소 내부의 특별한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문이 열리자 미래형 전차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기존 전차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이것이 K3입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소개했어요. 각진 스텔스 형태의 차체에 무인 포탑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승무원석은 어디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기 앞쪽 캐슐형 조종석입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차체 전면을 가리켰어요. 3명의 승무원이 모두 이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받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어도 승무원은 안전하겠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네,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전차 옆쪽에는 거대한 130mm 포가 보였어요. 독일이 개발 중인 것과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독일도 130mm 포를 개발하고 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독일은 포만 만들었고 포탄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독일 방산업계의 기밀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저희는 다릅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포와 포탄을 동시에 개발했습니다. 화면에 포탄의 단면도가 나타났어요.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APFSDST 포탄의 관통력은 1000mm를 넘습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설명했어요. 현존하는 어떤 전차 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독일이 몇 년째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버린 거였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이선미 엔지니어가 되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동료들의 기밀을 말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한국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포탄의 추진체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130mm 포탄은 120mm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특히 텅스텐 합금의 가공이 어려워서. 아, 그 문제 말씀이시는군요. 박정우 본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요? 저는 의아해했어요. 네, 정밀 가공 기술이죠. 이선미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미세 공정 기술을 응용해서 텅스텐 합금을 가공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방산에 응용한다는 발상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독일보다 먼저 완성할 수 있었군요. 맞습니다. 융합 기술의 힘이죠. 박정우 본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음에는 엔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수소연료 엔진입니다. 기존 디젤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기술을 대형화한 겁니다. 소음이 거의 없고 배기가스도 물뿐이에요. 이선미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스텔스 성능까지 고려한 설계입니다. 저는 점점 압도당했어요. 한국이 각 분야의 기술을 통합해서 전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IT, 모든 산업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어요. 독일은 이런 융합이 어려운가요? 박정우 본부장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 회사들이 따로 놀거든요. 라인메탈은 포만, MTU는 엔진만.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로 모든 기술을 통합하고 있군요. 네, 그게 저희의 장점입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AI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완전 자율 전투가 가능합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적을 식별하고 교전할 수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아직은 사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미래에는 완전 자율이 될 수도 있죠. 모든 설명이 끝난 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미래를 바꿀 혁명이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우 본부장이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평생 독일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독일 없이는 안 된다고 늘 말해왔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일보다 앞서고 있군요. 독일 기술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독일을 뛰어넘었다니. 엘레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교수님,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명백한 현실이었거든요. 독일이 과거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진짜 충격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깨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어제 본 K3 전차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한국이 독일을 넘어선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훈련을 보시겠습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말했어요. K2 전차의 실제 전투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더 넓은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산악지형이 재현된 거대한 훈련장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것이 모의 전장입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가리켰어요. 언덕과 계곡, 건물들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전장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적군 역할은 누가 하나요? 엘레나가 물어봤습니다. 무인 표적들과 시뮬레이션 시스템입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답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나리오죠. 곧 K2 전차 4대가 진입했습니다. 검은 위장도색을 한 전차들이 전투 대형을 갖추고 움직였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드론 집단 공격입니다. 통제실의 모니터에 상황이 표시됐어요. 하늘에서 수십 대의 드론들이 몰려왔습니다. 작은 점들이 전차를 향해 빠르게 접근했어요. 저 많은 드론을 어떻게 막을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처럼 전차들이 무력하게 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K2 전차들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일제히 가동됐어요. 타타타타타 각 전차마다 설치된 대공 기관포들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전자전 장비도 작동했습니다. 일부 드론들은 통신이 두절되어 추락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각 전차가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한 전차가 놓친 드론도 다른 전차가 요격하죠. 화면에서 드론들이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전차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이건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과 완전히 다르군요. 엘레나가 놀라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기존 전차들은 드론에 무력했지만 K2는 다릅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다음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차 미사일 공격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미사일들이 날아왔어요. 제블린, 토우 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였습니다. K2 전차들의 하드킬 시스템이 반응했어요.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되어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했습니다. 폭, 폭, 폭. 하늘에서 연속적인 폭발이 일어났어요. 놀랍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보다도 뛰어나 보이는데요. 저희 시스템이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360도 전방향에서 동시 공격이 와도 대응 가능해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네트워크 전투 시뮬레이션입니다. 적 전차들이 여러 방향에서 나타났어요. 동시에 보병들과 장갑차들도 등장했습니다. K2 전차들이 즉시 대형을 바꿨어요.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적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전차는 주력 전차 담당, 두 번은 보병 지원. 통제실에서 전술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놀라운 것은 지휘관의 별도 명령 없이도 전차들이 알아서 협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AI가 최적의 전술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설명했어요. 연속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쾅! K2의 130mm 포에서 포탄들이 날아갔어요. 적 목표물들이 정확하게 격파됐습니다. 자동장 전장치 덕분에 사격 속도도 빨랐어요. 장전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저는 놀랐어요. 분당 15발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네, 독일 전차보다 3배 빠릅니다. 이선미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그때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휘 전차 역할을 하던 한 번 전차가 격파 판정을 받았어요. 지휘 전차가 파괴됐습니다. 통제실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지휘관이 없으면 작전이 혼란에 빠질 텐데.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즉시 두 번 전차가 지휘 임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작전에 전혀 차질이 없었어요. 나머지 전차들은 계속 협력해서 적을 격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경악했어요. 분산형 지휘 시스템입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설명했어요. 하나의 지휘 전차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전차가 지휘 능력을 갖고 있어요. AI가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지휘권을 이양합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기존 군사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가 시작됐어요. 최종 종합 상황입니다. 드론, 미사일, 전차, 보병이 동시에 공격해왔어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들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드론은 대공 시스템이, 미사일은 능동방어가, 지상 목표는 주포가 담당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완벽한 방어를 보여줬어요.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분간의 격전 끝에 모든 적이 격파됐습니다. K2 전차들은 모두 무사했어요. 훈련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박정우 본부장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제가 평생 주장해온 전차 무용론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차가 드론 앞에서 무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완전히 다르군요. 이선미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전차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진화한 거예요. K2는 4세대 전차가 아니라 5세대 전차의 시작입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곧 K3가 실체를 드러낼 겁니다. K3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차가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전차의 미래였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차는 죽지 않았군요. 저는 인정했어요. 오히려 새롭게 태어났네요. 제 평생의 주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제 평생의 신념이 완전히 바뀐 시간들이었습니다. 40년간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엘레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방문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네, 가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뿐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기자회견장에는 한국과 독일의 언론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박정우 본부장과 이선미 엔지니어도 참석했습니다. 하일리 브라우어 박사님, 한국 방문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 기자가 첫 질문을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독일 전차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특히 한국은 독일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K2 전차는 이미 독일 부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국산 파워팩으로 완전한 자립을 이뤘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능도 독일 제품을 뛰어넘었습니다. 독일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뛰어났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부분입니다. 엔진의 연비, 변속기의 내구성, 포탄의 관통력, 특히 AI 기반 능동 방어 시스템은 혁명적이었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독일 기술과 한국 기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독일은 전통적인 기계공학에만 의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첨단 기술을 융합했어요. 자동차, 반도체, IT, 조선, 모든 산업의 기술이 집약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독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한국 기자가 또 질문했어요. 차세대 전차 K3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K3는 제가 상상했던 미래를 현실로 만든 전차입니다. 무인 포탑, 수소 연료 엔진, 완전 자율 전투. 이것은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플랫폼이에요. 독일이 아직 개념 연구 단계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고백에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 그럼 독일 전차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독일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독일이 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처럼 융합 기술을 받아들여야 해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한 기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께서는 전차 무용론을 주장하셨는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전차가 무용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 편견이었어요. 한국의 K2를 보니 전차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화했어요. 드론과 미사일에 무력했던 것은 구형 전차들의 한계였습니다. 신형 전차는 오히려 드론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제 발언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박사님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깐 박정우 본부장과 이선미 엔지니어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중 가장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독일 전차를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을 독일 기술의 아류라고 여겼어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한국에서 전차의 진정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K2 전차의 완성도, K3 전차의 혁신성, 이것들은 독일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 전차 기술의 중심은 이제 독일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일을 뛰어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한국의 전차 기술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박정우 본부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박정우 본부장이 말했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제가 틀렸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이선미 엔지니어도 다가왔어요. 박사님, 독일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배울 점이 많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이 만난다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엘레나가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 발언이 독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죠. 독일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만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제 기자회견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독일 전차포 개발자가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됐어요. 유럽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독일과 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전차 기술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어요. 평생 독일 기술만 믿었던 고집쟁이 늙은 기술자가 한국에서 겸손함을 배우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유럽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한복판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등장한 건 독일의 레오파드도 미국의 에이브람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2 전차였죠. 줄곧 한국 전차는 독일 부품을 끼워 맞춘 아류작이라며 조롱해왔던 독일. 특히 전차의 심장, 파워팩만큼은 독일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단언했지만 폴란드군은 이번에 국산 엔진과 국산 변속기를 장착한 K2PL을 공개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믿을 수 없다, 과장된 발표다라며 반발했지만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 전차를 가진 우리가 유럽 국방력 1위가 됐다라며 자축했습니다. 세계가 깔보던 한국산 전차가 어떻게 유럽 최전선의 주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일까요? 한국 전차로 유럽 1위 국방력을 가지게 된 폴란드의 놀라운 선택,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첼 비엘라입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전략기획 차관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이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도심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폴란드 국기가 펄럭이고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퍼레이드를 보러 나왔어요. 저도 국방부 고위급 인사로서 연단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해 각군 참모총장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정장에 훈장을 달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달랐어요. 아이들은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서 목을 빼고 있었고 어머니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설레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언제 시작하지? 곧 시작할 거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광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점점 커지는 소리였습니다. 저기 봐, 전투기다. 누군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FA-50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루며 바르샤바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경공격기들이죠. 은빛 동체가 햇살에 번쩍거렸어요. 와, 대단해. 시민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어깨 위에서 손을 흔들어댔고 어른들도 박수를 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전투기들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지나간 뒤 이번엔 지상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탕탕탕. 군악대의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상 장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병들이 정렬된 대형으로 행진해왔어요. 군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아스팔트를 두드렸습니다. 좌우좌, 좌우좌, 구령 소리가 메아리쳤어요. 젊은 군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뒤로 K9 자주포가 위풍당당하게 행진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55mm 곡사포를 탑재한 이 자주포는 폴란드군의 새로운 화력이었어요. 회색 도료로 칠해진 거대한 몸체가 햇볕에 반짝거렸습니다. 저게 천둥 소리를 내는 대포구나.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해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크다. 아빠보다 훨씬 커.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민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검은 표범이라는 뜻의 흑표 K2 전차들이 나타난 거예요. 쿵쿵쿵, 쿵쿵쿵. 무게 55톤의 거대한 쇠덩어리들이 아스팔트를 밟으며 전진했습니다. 땅이 살짝 떨릴 정도였어요. 포탑에 달린 주포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고 흑색과 녹색이 섞인 위장무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행진로 양쪽에 늘어선 시민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오, 정말 대단하다. 저게 우리를 지켜주는 전차구나.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거 진짜 총알도 못 뚫어? 그럼 아주 단단해서 뭐든지 막아낼 수 있단다. 저는 연단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웅장한 광경이긴 했어요. 시민들의 환호성도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전차들의 위용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좀 달랐어요. 과연 저 전차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을까? 한국산 파워팩으로 만들어진 전차가 정말 독일제만큼 믿을 만할까? 그런 의구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대통령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잠깐 광장을 둘러본 뒤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힘찬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의 웅성거림이 순간 잦아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폴란드군의 위용을 보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 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또 한 번 박수가 울렸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방금 보신 K2 전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대목에서 저는 좀 놀랐어요. 이례적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특정 무기 체계를 콕 짚어서 언급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이 전차는 우리 폴란드의 온행운이며 앞으로 폴란드군의 주력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바르샤바 시내 건물들 사이로 메아리 쳤어요. 좋다, 우리나라 만세.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박수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맹국들과 함께 더욱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폴란드의 의지가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입니다. 또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민들은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냉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말은 참 화려하게 하시는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독일제 변속기 없는 한국산 전차가 과연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항상 장밋빛으로만 이야기하지. 퍼레이드는 계속됐습니다. K2 전차 뒤로 다른 장비들도 이어서 행진했어요. 레오파드2 전차들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이미 여러 전쟁에서 입증된 명품 전차죠. 그 뒤로는 미국제 M1A2 에이브람스 전차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걸프전에서부터 이라크전까지 실전에서 그 위력을 보여준 전차들이었어요. 저는 이 전차들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훌륭한 전차들이 있잖아. 왜 굳이 검증되지 않은 한국산 전차를 더 사야 할까? 행사가 끝나고 연단에서 내려오면서도 생각은 계속됐어요. 다른 고위급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말이에요. 훌륭한 퍼레이드였습니다. 차관보님. 국방장관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고요. 저는 예의상 대답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K2 전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거리에는 퍼레이드의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카페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오늘 본 무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정말 멋있더라. 크기도 엄청나고 소리도 우렁차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강해진 것 같아. 러시아가 와도 이제 안 무섭겠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차창을 통해 들려왔어요. 모두들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과연 한국산 파워팩으로 만든 전차가 실전에서 통할까? 독일 기술 없이도 정말 괜찮을까? 시민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그날 밤 저는 집 서재에서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K2 전차의 재원, 성능 데이터, 테스트 결과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한국에서 제공한 자료들이었지만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한 자료야 당연히 좋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실전에서의 성능인데.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크게 바뀔지를요. 곧 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놀라운 광경들을 말이에요. 퍼레이드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국방부 청사 7층 회의실에 고위급 인사들이 모였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국방장관, 각군 참모총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차관급 인사들이 자리했어요. 회의 주제는 K2 전차 추가 도입 계획 검토였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1000대의 전차를 더 공급하겠다고 제안해온 상태였거든요. 국방장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측에서 K2 전차 추가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현재 우리가 보유한 전차 전력을 고려할 때 추가 도입이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레오파드2와 에이브람스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발언할 차례가 왔어요. 참모 총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레오파드와 에이브람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전차 체계는 이미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명품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저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몇몇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굳이 K2를 1000대씩 더 사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 정비 체계 다원화 문제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전차 체계를 동시에 운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국방부 예산실장이 저쪽 편에서 거들었습니다. 차관보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국방 예산으로는 K2 추가 도입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FA50과 K9 자주포 도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공군 참모 총장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 기준으로 봐도 우리 전차 전력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저는 속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들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저희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육군 전력발전부의 토마슈 노박 중령이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슈 중령,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토마슈의 목소리는 젊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K2 전차의 현지 생산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레오파드나 에이브람스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K2는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좀 의외였어요. 젊은 놈이 뭘 아나. 하지만 토마슈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사시 보급로가 차단될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K2는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토마슈 중령,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현지 생산이라고 해도 핵심 부품들은 결국 외국에서 가져와야 해요. 특히 파워팩 같은 경우 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은 한국산이에요. 독일의 MTU 엔진이나 GF 변속기를 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과연 한국 기술만으로 만든 파워팩이 독일제만큼 신뢰할 만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드2의 MTU 엔진은 수십 년간 검증된 명품입니다. 에이브람스의 가스터빈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국산 파워팩은 솔직히 검증이 부족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검증된 독일제, 미국제 전차들로 충분해요. 육군 참모 총장이 제 말에 동조했습니다. 차관보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죠. 국방부 군수담당관도 거들었어요. 정비 매뉴얼이나 부품 수급 체계도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드나 에이브람스는 이미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토마슈 중령은 좀 더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분위기상 입을 다물었어요. 국방장관이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K2 전차 추가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 측에는 우리의 입장을 정중히 전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어.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차관보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준장이 말했어요. 이미 좋은 전차들이 있는데 왜 굳이 모험을 하겠어요? 그렇죠. 안전한 게 최고예요. 다른 대령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헤어진 뒤 제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창밖으로 바르샤바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어요. 시민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지켜야 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실험하면 안 되지. 이미 충분히 강력한 전력이 있는데.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K2 전차 추가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현재 보유 중인 서방제 전차들로도 충분한 전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판단이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벌어질 일을요. 훈련장에서 목격하게 될 놀라운 장면을 말입니다. 그 일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K2 전차, 우리에겐 필요 없어. 레오파드와 에이브람스면 충분해.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신할 때 가장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제 사무실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차관보님, 독일 방산업체에서 오신 분이 뵙자고 하시는데요. 독일에서요? 저는 좀 의외였어요. 네, 프리드리 클라인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정장 차림의 독일 신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보님. 그는 유창한 폴란드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독일 MTU사의 동유럽 담당 프리드리 클라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그를 접견용 소파로 안내했어요. MTU는 독일의 유명한 엔진 제조회사였습니다. 레오파드 전차의 심장부인 엔진을 만드는 곳이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프리드리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건에 대해서요.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차관보님께서는 K2 전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프리드리히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우려스럽다는 건가요? 제가 관심을 보이자 그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K2 전차는 한국산 파워팩을 사용합니다. 독일제 MTU 엔진이나 GF 변속기를 쓰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파워팩은 전차의 심장부거든요. 프리드리히가 설명했습니다. MTU 엔진은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레오파드 1부터 시작해서 레오파드 2까지 수많은 실전에서 검증됐죠.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GF 변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하지만 한국산 파워팩은 어떤가요? 그는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의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만든 엔진과 변속기죠. 실전 경험이 얼마나 될까요? 몇 년 안 된 기술 아닌가요?
프리드리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차관보님, 전차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군인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검증되지 않은 파워팩으로 만든 전차를 믿고 전장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점점 공감하게 됐어요. 맞는 말이네. 더구나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파워팩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리드리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제 파워팩이라면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50년간 검증된 기술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재빨리 덧붙였어요. 하지만 생명이 달린 군사장비에서는 검증이 가장 중요하죠. 레오파드2는 이미 전 세계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어요.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 수많은 나토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K2는 한국 외에 어느 나라에서 실전에 투입됐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맞네. K2를 실전에서 써본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나? 터키가 알타이 전차에 K2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프리드리히가 말했어요. 그것도 아직 시범 운용 단계 아닌가요? 대규모 실전 투입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점점 설득당하고 있었어요. 차관보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은밀하게 말했어요.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레오파드와 에이브람스가 있는데 굳이 검증되지 않은 전차를 더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독일과 폴란드는 오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레오파드2야말로 폴란드에 가장 적합한 전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해할 겁니다. 프리드리히가 여유 있게 말했어요. 폴란드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이에요. 무엇보다 군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레오파드2의 최신 성능 데이터입니다. 한국산 파워팩과 비교해보시면 차이를 아실 거예요. 자료를 훑어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MTU 엔진의 내구성 시험 결과, GF 변속기의 신뢰도 데이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프리드리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독일 정부에서도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오파드2 추가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이 끝나고 사무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역시 독일 기술은 다르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차관보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폴란드의 안보는 검증된 기술로 지켜야 하니까요. 그는 정중히 인사한 뒤 사무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그가 두고 간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MTU 엔진의 시험 성적, 실전 투입 사례, 내구성 데이터,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역시 독일제는 다르구나. 반면 한국산 파워팩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두산 인프라코어 엔진이 MTU만큼 신뢰할 만할까? 한국산 변속기가 GF만큼 내구성이 있을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르샤바 시내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린 시험장이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실험할 수는 없어. 성능은 분명 떨어질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생각은 계속됐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힘드셨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었네.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K2 전차 관련해서 독일 업체 사람이 왔었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산 파워팩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 저는 포크로 음식을 집으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검증된 독일 기술이 더 안전할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판단을 믿어요. 군인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K2 전차 추가 도입은 불필요해. 독일제 파워팩 없는 한국산 전차는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젊은 장교 토마슈가 제게 도전장을 내밀 그 순간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국방부 복도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토마슈 노박 중령이 다가왔어요. 어제 회의에서 K2 전차를 옹호했던 젊은 장교였습니다.
차관보님, 안녕하십니까.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토마슈 중령.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우리는 함께 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토마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차관보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지만 예의상 물었어요. K2 전차의 파워팩에 대한 건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차관보님께서 한국산 파워팩의 검증 부족을 우려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우려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춰 섰습니다. 잠깐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그가 제안했어요.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다음 일정까지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죠. 토마슈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각종 전차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군사 관련 서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차관보님. 그가 의자를 권했어요. 토마슈는 서류함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터키 알타이 전차에 관한 자료입니다. 터키 알타이요? 저는 관심을 보였어요. 네, 터키가 개발한 주력 전차입니다. 토마슈가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그런데 이 전차에 한국산 파워팩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히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DV-17K 엔진과 EST-15K 변속기죠. 저는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한국산 파워팩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용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2018년부터 시험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토마슈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터키군에 정식 배치됐고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차관보님. 그의 말에 저는 좀 놀랐어요. 벌써 5년 넘게 사용되고 있었나? 터키군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토마슈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터키군 기갑부대 평가 보고서입니다. 한국산 파워팩의 성능에 매우 만족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중동 지역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정말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구나 차관보님, 토마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터키는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에서 실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알타이 전차들이 실전에 투입됐어요. 실전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2021년부터 국경 지역 대테러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전차들이 실제 전투를 치른 거예요. 토마슈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먼지, 극심한 더위, 험한 지형, 모든 조건에서 한국산 파워팩이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터키군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이런 정보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차관보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토마슈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산 파워팩은 이미 실전에서 그 성능을 증명했어요. 독일제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토마슈 중령, 터키 사례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실험은 실험일 뿐입니다. 유럽의 환경은 중동과 다르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러시아군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러시아의 T-90이나 T-14 아르마타 같은 최신의 전차들과 맞서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증이 부족한 파워팩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토마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차관보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뭘 지적한다는 겁니까? 저는 좀 기분이 나빠졌어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전차들의 파워팩을 아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러시아제 엔진이겠죠. 제가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V-92SEF 디젤 엔진이에요. 토마슈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의 출력은 1000마력입니다. 반면 K2 전차의 한국산 파워팩은 1500마력이에요. 출력에서 50% 이상 앞서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1500마력이나 된다고? 더구나 한국산 파워팩은 연비도 우수합니다. 토마슈가 계속 말했어요. 작전 반경이 더 넓고 연료 보급 부담도 적어요. 이것이 실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장점인지 아시겠죠? 저는 점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출력이 높다고 해서 신뢰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반박했어요. 독일 MTU 엔진은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사는 겨우 몇 년. 차관보님, 토마슈가 제 말을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편견입니다. 한국이 후발주자라고 해서 기술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더 나을 수도 있잖습니까? 저는 그의 말에 화가 났어요. 편견이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젊은 친구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해왔어요. 경험이 말해주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토마슈도 지지 않았어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되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인데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토마슈 중령, 당신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는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전장은 실험실이 아니거든요. 토마슈도 일어섰어요. 차관보님, 저도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낡은 생각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K2 전차와 한국산 파워팩은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료는 잘 봤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실전은 다릅니다. 토마슈 중령.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터키 사례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젊은 놈이 뭘 안다고 책상에서만 공부한 이론으로 현실을 판단하려 하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도 들었어요. 터키에서의 실전 투입 사례는 예상치 못한 정보였거든요. 정말 그렇게 잘 작동했을까? 아니면 과장된 보고일까?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토마슈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실전은 다르다. 아직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며칠 뒤 정말로 실전과 같은 상황을 목격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폴란드 동부 훈련장에서 벌어진 그 놀라운 장면을 말이에요. 토마슈와의 언쟁이 있은 지 사흘 후였습니다. 국방장관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어요. 마르첼 차관보, 내일 동부 훈련장으로 가야 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의아했어요. 합동 전차 훈련이 있습니다.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레오파드, 에이브람스, 그리고 K2가 함께 참여하는 훈련이에요. 국방부 고위급들이 참관해야 합니다. 저는 내심 반가웠어요. 드디어 K2의 실제 성능을 볼 수 있겠네. 다음 날 새벽, 국방부 차량으로 동부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함께 간 사람들은 국방장관, 육군참모 총장, 그리고 몇몇 고위급 장교들이었습니다. 토마슈도 전력발전부 대표로 함께 왔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별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거대한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전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드 2A5가 5대, M1A2 에이브람스가 5대, 그리고 K2 흑표가 5대, 모두 15대의 전차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인상적이군요.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현지 지휘관에게 물었어요.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합니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15km 기동 후 표적 사격, 그리고 장애물 돌파 과정이 있습니다. 날씨는 흐렸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바람도 제법 불었습니다. 비 올 것 같은데요. 한 장교가 중얼거렸어요. 괜찮습니다.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지휘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측소에 자리를 잡았어요. 쌍안경과 무전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큰 모니터에는 훈련장 전체가 보였습니다. 훈련 시작.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먼저 레오파드2들이 출발했습니다. 독일제 MTU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회색 몸체의 레오파드들이 첫 번째 구간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독일제는 다르네요. 옆에 있던 장교가 감탄했어요.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검증된 기술은 다르구나. 이어서 에이브람스들이 출발했습니다. 가스터빈 엔진의 독특한 소리와 함께 미국제 전차들이 움직였어요. 에이브람스도 훌륭하군요.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걸프전의 전설이죠. 마지막으로 K2 전차들 차례가 왔습니다. 검은 표범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위압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산 파워팩이 제 역할을 할까? 훈련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군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소나기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내렸습니다. 이건 폭우네요. 육군 참모 총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훈련을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지 지휘관은 계속하자고 했어요. 실전에서는 날씨를 가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테스트 기회죠. 2시간이 지나자 훈련장은 완전히 진흙탕으로 변했어요. 모니터로 보니 땅이 질척질척해져서 마치 늪같았습니다. 저런, 큰일이군요. 한 장교가 탄식했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급보가 들려왔습니다. 관측소, 여기는 레오파드2 편대입니다. 2호차와 4호차가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레오파드가 빠졌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자세히 보니 정말로 2대의 레오파드가 진흙에 박혀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궤도가 헛돌고 있었습니다. 에이브람스 편대는 어떻습니까? 지휘관이 무전기로 물었어요. 여기는 에이브람스 편대입니다. 1호차가 진흙에 빠졌고 3호차 엔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현재 작전 수행 불가 상태입니다. 관측소 안이 술렁거렸어요. 독일제와 미국제 전차들이 모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럴 수가. 레오파드와 에이브람스가? 그때 K2 편대에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관측소, 여기는 흑표 편대입니다. 편대 전체 정상 작동 중입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에 시선을 집중했어요. 정말로 K2 전차들은 진흙탕을 뚫고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전차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진흙탕을 말이에요. 저게 정말인가요? 한 장교가 중얼거렸어요. K2들이 혼자서 계속 가고 있네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K2 전차들은 마치 진흙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궤도가 진흙을 헤치며 나아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토마슈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산 파워팩의 토크 특성이 다릅니다. 차관보님. 저 속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진흙탕 같은 악조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레오파드와 에이브람스들은 계속 진흙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구조 차량들이 출동해서 견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K2들은 달랐어요. 이미 첫 번째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표적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흑표 1호, 표적 명중, 흑표 2호, 표적 명중, 흑표 3호, 표적 명중. 연달아 명중 소식이 전해졌어요. 진흙탕에서도 정확한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측소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K2를 의심해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예상 밖이군요. 육군 참모 총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독일제와 미국제, 전차들이 진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K2는 당당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마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쌍안경 너머로 보이는 K2 전차들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일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그때 무전기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측소, 흑표 편대 전체가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임무 완수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관측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만 빼고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 틀렸다는 건가? 그날의 충격은 제게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흙에 빠진 레오파드들, 엔진 트러블을 일으킨 에이브람스들, 그리고 당당히 전진하는 K2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테니까요. 진흙탕 훈련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제 본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훈련장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현지 부대장이 꼭 한 번 더 와보시라고 합니다. 병사들이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데요. 저는 좀 의외였어요. 병사들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1시간 후 저는 다시 동부 훈련장에 있었어요. 어제와는 달리 날씨가 맑았습니다. 진흙탕은 많이 마른 상태였지만 여전히 곳곳에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어요. 부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관보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대장이 제게 한 막사로 안내했어요. 막사 안에는 어제 훈련에 참가했던 전차 승무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레오파드 승무원들, 에이브람스 승무원들, 그리고 K2 승무원들까지 모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차관보님이 오셨습니다. 부대장이 소개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격려했어요. 편히 앉으세요. 제가 손짓했습니다. 어제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보님. 병사들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레오파드 조종수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어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배어 있었어요. 진흙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레오파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에이브람스 승무원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전차도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흙이 공기 흡입구로 들어간 것 같아요. 평소에는 문제없던 전차였는데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전차들이 예상치 못하게 말썽을 부린 거였거든요. 그때 K2 조종수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파벨 지엘린스키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병사였어요. 파벨, 뭐라고 하고 싶나? 부대장이 물었습니다. 파벨이 일어섰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순박한 얼굴의 청년이었습니다. 차관보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처음에 K2 전차를 배정받았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산이라서요. 파벨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임들도 그렇게 말했고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어제 파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진짜로 느꼈습니다. 뭘 느꼈다는 거죠? 이 전차가 저희를 지켜준다는 거요. 파벨이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전차들이 모두 멈춰 섰을 때도 K2는 계속 달렸어요. 아무리 진흙이 깊어도,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제가 격려했어요. 저는 조종수로서 전차의 힘을 직접 느낍니다. 파벨이 계속 말했습니다. 엔진 소리, 변속기 작동, 궤도의 접지력, 모든 게 완벽했어요. 차관보님,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산 파워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진흙탕에서도 힘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K2 승무원들도 거들었습니다. 파벨 말이 맞습니다. 포수가 말했어요. 사격 중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안정성이 최고였습니다. 엔진 소리도 다른 전차들보다 조용했어요. 무전수가 덧붙였습니다. 무전 통화할 때 노이즈가 적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병사들의 말을 들으며 놀라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파벨,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파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전기를 잡는 신용을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전차라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막사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박하지만 힘찬 외침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쳐들어와도 이 K2라면 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다른 K2 승무원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파벨 말이 맞다. K2 최고, 흑표 만세.
막사 안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열정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레오파드와 에이브람스 승무원들은 조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전차에 대한 걱정이 보였어요. 한 레오파드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K2를 타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좋나요? 직접 타보세요. 파벨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 번만 타보면 알 거예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파벨의 외침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전차라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병사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막사를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젊은이들이 목숨을 맡기고 싶어하는 전차. 그게 바로 K2구나. 부대장이 저와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저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건 처음 봅니다. 그래요? 평소에는 무뚝뚝한 애들인데 K2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부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파벨은 어제 훈련 이후로 계속 K2 자랑만 해요. 동료들에게 한국산 파워팩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느라 바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폴란드의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병사들이 이 땅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차가 필요한 거고, 파벨의 외침이 또다시 귓가에 울렸어요. 이 전차라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병사들을 만났어.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K2 전차를 타는 젊은이들을요. 어떤 애들이었는데요? 진심으로 그 전차를 믿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저는 포크를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목숨을 맡길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아내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많이 놀라셨나 봐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나 싶어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파벨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 전차라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순박하지만 확신에 찬 그 외침이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틀렸던 건가?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바꾸기에는 아직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는 며칠 뒤에 나타날 예정이었어요. 파벨의 외침을 들은 지 사흘 후였습니다. 국방부의 한국 측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바르샤바 시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국방장관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호텔 컨벤션홀은 기자들과 관련 인사들로 가득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사 기자들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방산 전문 기자들도 와 있었어요. 무대 앞쪽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K2PL 폴란드형 전차 공개라고 적혀 있었어요. K2PL이라니 뭔가 새로운 모델인가 봅니다. 국방장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잠시 후 한국 측 인사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현대로템 유럽 법인장 서준모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준모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폴란드어는 상당히 유창했습니다. 현대로템에서는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K2 전차의 개량형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K2PL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전차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겉모습은 기존 K2와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니 여러 부분이 달랐습니다. K2PL은 폴란드 전용으로 개발된 특별한 전차입니다. 서준모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폴란드군의 운용 환경과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드론 교란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전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드론입니다. 서준모가 설명했습니다. K2PL에는 최첨단 전자교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적 드론의 신호를 차단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놀랐어요. 드론 대응까지 생각했구나. 두 번째 특징은 360 상황 인식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전차 주변에 여러 개의 카메라와 센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K2PL은 전방향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합니다. 사각지대가 전혀 없어요. 승무원들이 훨씬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도 계속 들렸습니다.
세 번째는 강화된 장갑입니다. 스크린에 장갑제의 단면도가 나타났어요. 러시아의 최신 대전차 미사일도 막아낼 수 있는 복합 장갑이 적용됐습니다. 기존 K2보다 30% 향상된 방어력을 자랑해요. 저는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정말 많은 걸 개선했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서준모가 잠시 멈춘 뒤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K2PL은 100% 폴란드에서 생산됩니다. 회장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엔진부터 변속기, 장갑제, 화력 통제 장치까지 모든 핵심 부품이 폴란드 내에서 제조될 예정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 현지 생산이라고? 물론 한국산 파워팩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서준모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완전히 폴란드에서 이뤄져요. 이는 진정한 기술 이전을 의미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독일이나 다른 나라의 부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준모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K2PL은 완전한 자주국방의 상징입니다. 더 이상 외국의 부품 공급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자주국방의 상징. 그때 시연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K2PL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드론들이 전차를 공격하려 하지만 전자교란 시스템이 작동해서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360도 센서가 모든 방향의 위협을 탐지하고 주포가 정확하게 표적을 격파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기동성이었습니다. 진흙탕, 모래밭, 눈길. 어떤 지형에서도 K2PL은 거침없이 달렸어요. 이것이 한국산 파워팩의 진정한 위력입니다. 서준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독일 MTU 엔진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알던 K2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K2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전차네. 영상이 끝나고 서준모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K2PL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폴란드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자산이에요. 더 이상 어느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폴란드의 전차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기자들과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어느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서준모와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던 K2와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그렇습니다. 서준모가 미소 지었어요. K2PL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차예요. 폴란드만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거거든요. 100% 현지 생산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에요. 부품부터 조립까지 모든 과정이 폴란드에서 이뤄집니다. 저는 점점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독일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겠군요. 맞습니다. 서준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진정한 방산 독립국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 의존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건가? 진정한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K2PL 발표가 톱뉴스로 나왔어요. 폴란드 전용 K2PL 전차가 공개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100% 현지 생산으로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룬다는 평가입니다. 뉴스에는 시민들의 반응도 나왔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전차를 갖게 되는 거네요.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 우리가 만든 전차로 나라를 지키는 거죠. 시민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뭔가 뜨거운 게 가슴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를 본 것 같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었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K2PL은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어요. 폴란드의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K2PL 발표를 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국방부에서 중요한 전략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향후 폴란드군 전차 전력 발전 방향에 대한 회의였어요. 회의실에는 평소와 같은 멤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각군 참모총장, 그리고 고위급 장교들. 토마슈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K2PL 발표를 모두 보셨을 겁니다. 국방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00% 현지 생산은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다른 장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드론 교란 시스템도 획기적이더군요. 360도 상황 인식도 필요한 기능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K2PL에 대해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아직 실제로 검증해보지 않았잖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국방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마르첼 차관보,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며칠 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진흙탕에서 거침없이 달리는 K2들. 이 전차라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외치던 파벨의 모습. 독일 의존을 끊고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는 K2PL의 가능성.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산 파워팩을 불신해왔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독일제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직접 본 것들이 있습니다. 진흙탕에서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K2의 모습을, 그 전차를 믿고 의지하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을, 토마슈가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K2PL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가능성을, 저는 목소리에 힘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한국산 파워팩을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제 선언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K2와 함께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토마슈가 가장 먼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진정한 독립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전차야말로 진정한 국방력이에요. K2PL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방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말씀입니다. 차관보님. 육군 참모 총장도 동조했습니다. 이제야 방향이 명확해졌네요. 회의가 끝난 뒤 토마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차관보님,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뭘 감사하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셔서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토마슈. 젊은 눈으로 본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중요한 소식이 보도됐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K2PL 전차 대량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진정한 방산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바르샤바 도심을 누비는 K2 행렬이 나왔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전차를 갖게 되는구나. 이제 정말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같아. K2 전차 만세. 시민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니 비로소 진실이 보였거든요. K2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희망이었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어요. 많이 생각이 바뀌셨나 봐요.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믿을 수 있게 됐어요. K2와 한국 기술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파벨의 외침을 다시 떠올렸어요. 이 전차라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단순한 젊은 병사의 열정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었어요. K2는 정말로 폴란드를 지킬 수 있는 전차였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폴란드의 의지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K2와 함께 할 것이라고요. 독일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요.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야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 바로 K2PL이라는 이름의 희망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구심이나 걱정이 없었어요. 대신 희망과 확신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K2와 함께할 우리의 내일에 대한 확신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